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지구의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들을 배웠으면 이번 시간 우리 지구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내적 요인. 우리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자연적 요인하고 인위적 요인하고 두 가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적 요인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지. 왜?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야?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력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연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자연현상에 대한 부분을 인간의 과학기술로 통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구 내적,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들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는 자연적 요인으로 볼 거야. 자, 지구 내적 요인 중 자연적인 요인.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표면에 변화가 생겨. 우리 이제 지구 반사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한번 이걸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에는 태양 에너지에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거든. 근데 이런 애들이 자,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대기에 일부 흡수되기도 하고 지표면에 도달하기도 하고 또는 대기에서 반사되기도 하고 지표면에서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표면의 성질이 변하면 지표면의 성질이 변한다? 그럼 지표면의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는 자, 빙하 면적이 넓어지거나 빙하 면적이 감소하거나 빙하의 분포. 그 다음에 식생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식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생의 변화, 토양 환경의 변화 등이 자, 지표면에 뭐를 변화시키냐면 지표면의 반사율을 변화시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지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해. 어쨌든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가 푸른색으로 보인다. 뭐 물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보인다는 얘기는 자,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일부 파장을 자, 그냥 우주로 방출한다는 얘기거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전체를 약 몇 퍼센트 정도, 100%라고 잡았을 때 그 100% 중 실제 지구가 총흡수하는 건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반사돼서 튕겨 나가거든.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아니면 부딪히고 그냥 바로 나가버려. 그래서 요거를 지구 반사율, 지표면의 반사율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자, 지표면의 반사율. 만약에 반사율이 증가했대. 자, 그 다음에 반사율이 감소했대. 자,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자, 감소하는 거야. 반사율이 증가하면 그냥 나가버리니까 감소하는 거고, 자,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했대?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그러면 지표의 기온이 상승할 거고, 여기는 지표의 기온이 감소할 거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빙하 면적 감소. 자, 빙하 면적 감소. 자, 빙하 면적 증가는 당연히 이거랑 반대겠지. 병신이 아니면 다 알겠죠? 빙하가 녹으면, 그러면 요거는 빙하 면적이 감소했어. 빙하 면적이 감소했어? 자, 빙하는 흰색이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빙하에 닿았다가 빙하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을 대부분 반사시켜버리거든. 그러면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자, 지표면에서의 무슨 율이 감소? 지표면에서의 반사율이 감소. 반사율이 감소하면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 더 어떻게 돼? 증가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 물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요 원인은 자, 빙하가 녹아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하니까 자, 지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함으로 기온이 상승한다. 자, 그 다음 경작지. 자, 여기 경작지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을 하잖아. 자, 농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대규모의 농업단지들을 보통 우리가 경작지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자, 일반적인 산림이 아닌 농업 생산물이 크고 있는 자, 땅을 우리는 경작지라고 하고 택지는 집 짓는 거지, 집 짓는 거. 자, 집이 지어 있는 땅. 그래서 경작지랑 택지가 개발이 됐대. 그러면 요거는 자, 무슨 면적이 감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면 토양 면적이 감소하는 거야. 자, 무슨 면적이 감소한다? 토양 면적이 감소한다. 그럼 이렇게 토양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 반사율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자, 토양은 우리가 흙이 자랄 수 있는 땅인데 이 토양의 색깔이 비교적 검은색이야. 검은색이야. 물론 경작지도 어느 정도는 검은색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산림 자체가 갖고 있는, 자, 산림 자체가, 녹색의 산림 자체가 갖고 있는, 자, 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토양 면적이 감소하면 토양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토양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 그러면 지표면 반사율이 증가했네?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자, 지표 반사율이 증가했네. 자, 지표 반사율이 증가했네. 그러면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할 테니까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두 가지인지 다르지? 만약에 빙하가 증가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해서 기온이 하강할 거고, 자, 토양 면적이 넓어지면 지표면의 감사율이 감소할 테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일단 빙하 면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경작지와 택지 개발 같은 것들이 식생의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대기 투과율 변화. 자, 지금 우리는 무슨적 요인을 배우고 있다? 자연적 요인을 배우고 있다. 그럼 대기 투과율 변화, 우리가 이제 에어로졸이라는 게 있어. 에어로졸. 자, 이 에어로졸이 뭐냐면 대기 중에 미세한 먼지가, 자, 대기 중에 미세한 먼지들이 자, 대기 중에 떠 있으면 이 먼지 지붕이, 자, 먼지 지붕이 이렇게 둘러쌀 거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뚫고 지표에 도달해야 하는데 먼지 지붕이 딱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태양이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어로졸 현상은, 자, 대기 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서, 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나. 자, 이거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 여기 미세먼지나 작은 먼지 조각들이나 입체들이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에어로졸이란 말이 나오면, 자, 무슨 지붕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먼지 지붕이 형성됐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면 돼. 그래서 먼지 지붕이 만들어졌고, 이 먼지 지붕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차단이 되면, 자, 대기 투과율,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대기 투과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지표의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이 에어로졸 현상이 나타나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대기 투과율이 감소했다. 그러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 그 다음에 그럼 이 에어로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자연적 요인으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 화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하는 대규모의 화재. 자, 이거는 꼭 인간이 살고 있을 때 말고 과거에도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있었거든. 선사시대, 즉 지질시대에도 이런 변화는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자연 발생, 그래서 대규모의 화재. 자연 발생하는 대규모의 화재. 자, 그 다음 중생대 공룡 멸망의 원인이지. 자, 대규모의 지각 변동, 대규모의 화산 활동. 자, 이렇게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화산재나 화산진이, 자, 이게 작은 먼지 조각이거든. 자, 얘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성층권에서 무슨 지붕을 만들어? 먼지 지붕을 만들어? 그럼 태양 복사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서 안 들어오고, 아니면 많이 뺏긴 다음에 여기 내부로 들어오니까 자, 화산진에 의해서, 자, 에어로졸 현상에 의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져. 아, 그러면 에어로졸 현상이라, 또는 에어로졸 또는 대기 투과율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표의 무슨 기온이,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륙 분포의 변화. 자, 수륙 분포, 우리가 이제 판게아가 분리된 이후, 자, 대륙과 대륙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 대륙 사이를 흐르고 있는 무슨 변화가 생기면
해류의 변화가 생기면 이 난류와 한류 등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자, 위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계의 변화. 좀 예를 들어서 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감소할 거고, 자, 식물의 산림 면적이 넓어져서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감소할 테니까, 자, 온실기체 양이 감소했으므로,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현상. 자, 이런 거는 그 당시 생물계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죠. 자, 그리고 이런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자, 이거 되게 어렵게 하나 배웠지. 우리 엘니뇨 라니냐 배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무슨 순환이 있어? 워커 순환이 있지.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쪽의 기압 배치를 우리 이제 기압 배치에 의한 대기 순환을 뭐라고 불렀다? 워커 순환이라고 불렀고, 자, 이 워커 순환의 변화가 생겨서, 자, 저기압과 고기압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불렀니? 난방 진동이라고 불렀지. 기억나시나요? 그래. 이런 난방 진동, 선생님 이제 생각났어요. 뭐? 엘니뇨. 중요하죠? 라니냐. 자, 이런 것들이, 자, 지구 기후변화의, 자, 지구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 중 자연적 요인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위적 요인을 한번 봅시다. 자, 인위적 요인이야 당연히 누구 때문이겠니? 우리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환경보호라든가, 자,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지구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자, 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깨끗한 지구에서 살아야지. 자, 나도 깨끗한 지구에서 살아야 되지만, 나는 우리 딸내미가 더 깨끗한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더 깨끗한 지구에서 살게 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강해요. 더더군다나 지구과학을 또 가리키고 있네?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분리수거 엄청 열심히 합니다. 깨끗하게 닦아갖고, 비닐봉지에 싸갖고, 투명유리대로 다 따로따로 분리해요. 나 졸착하지. 그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무데나 막 버리지 말고, 자, 분리수거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깨끗한 지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인위적 요인. 자, 인간활동에 의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온실기체 배출.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 자, 화석연료를 쓰게 되면 당연히 연소 생산물에서 뭐가 나오니?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따라서 이 화석연료의 사용은,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 대규모의 방목. 자, 이게 웃긴 게, 자,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대규모의,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을 까는 건 아니고요. 자, 대규모의 방목이라고 하면 이산애들이 이제 소를 생산하는 국가야. 자, 소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자, 이 소들을 대규모로 피워놓고 그래서 풀을 뜯게 하고 뭐 기타 먹이를 주면서 막 해서 소를 엄청 키우거든. 자, 소를 엄청 키우는데 이 소들이, 자, 맛있는 고기지만 소들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먹이를 먹고 나서 이 새끼들이 뭘 하냐면 위에다가 먹이를 저장해 놓고 되새김질을 해요. 이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트림들을 해요. 트림. 자, 트림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메테인 가스가 나오는데 이 메테인 가스 되게 중요한 온실기체거든. 근데 이게 하는 게 어마어마하대. 또 이 새끼들이 뭘 끼냐면 방구를 붕붕 끼는 거야. 방구를 끼는데 그 방구 속에도 메테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 양이 실제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방목은 일반적으로 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겠지, 메테인의 증가를 가져오는, 대기 중 메테인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과정도 일단 나타날 수 있대. 물론 여기 이산화탄소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묶으면 대기 중 온실기체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 함께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사막화는 선생님 맨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사막화는 맨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 일단 산림 훼손과 도시화. 자, 산림이 훼손됐네. 토양 면적이 감소했고, 도시화. 자, 건물 졌어. 콘크리트 생겨. 페인트로 칠하고 건물 자체가 검은색은 아니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들은 대부분 회색이지. 옛날엔 회색이지. 그러면 자, 이런 지표 반사율을 감소시키고, 자, 지표율을 감소시키고 산림 면적이 훼손됐으니까
식물의 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의 수가 감소하니까 광합성량이 감소했네. 그러면 지표 반사율이 감소했으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되겠고? 지표 반사율이 감소했어. 그럼 지표가 흡수량이 증가했으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은 높아지고, 자, 광합성량이 감소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에어로졸. 선생님 이거 아까 자연적 요인에서 배웠는데요? 맞아요. 근데 인위적 요인도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자, 이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자, 미세먼지라든가 그을음들. 자, 이런 것들이, 자, 에어로졸을 일으키는 작은 입자가 됩니다. 고체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나 그을음 등이, 자, 대기 중에 증가하게 되면 이놈들이 무슨 지붕을 만들어? 먼지 지붕을 만들어. 자, 옛날에 뭐 열섬현상 이런 것도 같이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은 빠져 있고요. 자, 미세먼지랑 그을음 등이 먼지 지붕을 형성하면서 대기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이제 인위적 요인인데, 선생님 사막화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지. 이제 지금 해야지. 자, 사막화. 자, 사막화는, 자, 사막이라는 게 있어. 사막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사막이야. 자, 뒤에 가서 우리 지구 온난화 할 때 이 사막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하겠지만, 자,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막. 자, 사막은 일교차도 매우 크고 아주 건조한 형태야. 자, 건조한 기후 지역이지. 자, 그래서 이 사막, 자, 이 라인이지. 그럼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부분들. 원래 이제 여기는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에 되게 그 가까이 있는 부분들. 자, 이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막화되어가는, 사막의 면적이 점점 어떻게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사막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막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사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막의 면적이 넓어지면이란 얘기야. 자, 그럼 사막의 면적이 넓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막도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색깔? 노란색 또는 흰색에 가까워. 그러면 사막화가 일어나면 모래 양이 많아져. 자, 지표가 하얀색에 가까워지니까 지표 반사율이. 증가해요. 자,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니까, 자, 사막 부근에, 요 지역만 일단 단적으로 생각해요. 요 지역만 생각하세요. 지표 반사율이 감소했어. 지표 반사율이 증가했어. 지표 반사율이 증가했어.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면, 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니까 사막 주변에 있는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하강하겠지. 자, 이렇게 기온이 하강을 하고, 자, 여기 이제 뭐가 커지냐면, 일단 지표에서의 사막 근처에, 사막에서, 자, 일교차가 일단 커져.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기온이 하강을 하잖아? 기온이 하강을 하면, 여기선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변보다 차갑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기류가 나타나느냐? 하강 기류가 강화돼요. 그럼 하강 기류가 강화되면, 자, 여기는 이제 뭐가 형성되면 사막 부근에서 고압대가 형성이 된다고. 자, 뭐가 형성됐어? 고압대가 형성이 됐어. 그럼 이렇게 고압대가 형성이 되면 여기서 무슨 양이 감소해? 맑은 날씨가 계속 돼. 강수량이 감소해. 자, 원래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더더군다나 비가 더 안 온대. 그러면 강수량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더 건조해진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더 건조해지니까, 자, 사막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사막화의 가속이 일어나겠지. 자, 요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지구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의 인위적 요인. 왜냐하면 이 사막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사막화가 더 빨라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사막 주변에 있는 사막의 평균 기온이 하강한다는 얘기지, 이걸 통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하강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단적으로 딱 띄어서 무슨 하만 기준으로 봐야 돼. 사막화라는 과정을 기준으로 봐야 돼.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사막화가 가속이 된다. 근데 사막화가 가속이 된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다시 이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사막화가 일어나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지구온난화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해 사막화가 일어나면 이 사막화에 의해 이 사막 자체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에 의해서 사막의 면적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사막 면적, 사막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잘 연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그리고 자연적 요인이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고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개야. 평균기온을 높인다, 평균기온을 낮춘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